역사책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요. 한 민중의 운명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버린 아주 처절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먹을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맹독을 품고 있다면요. 살아남기 위해 과연 그걸 드시겠습니까? 이런 끔찍한 선택이 현실이었던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가 볼 이야기는 바로 오키나와의 비극 소테츠 지옥입니다. 사실 이 비극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재앙이 아니었어요. 그 고통의 뿌리는 아주 깊고 또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 소테추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한테는 마지막 희망의 녹말을 주지만 동시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독이 되는 정말 양날의 검 같은 존재였죠. 그러니까 이 비극의 씨앗은 류큐 왕국 시절에 이미 뿌려져 있었던 거예요. 농민들은 수확한 것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만 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잦은 태풍이랑 가뭄이 그나마 남은 것마저 싹 앗아가 버리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웠던 겁니다. 당시에는 치네다오레라는 정말 가슴 아픈 단어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을 더는 감당하지 못해서 한 가족이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흩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그냥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이었던 거죠. 주식인 고구마마저 다 떨어지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나라에서 백성들한테 이 독초의 독을 빼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재배까지 장려했다는 거예요. 국가가 독초를 권할 만큼 상황이 정말 절박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근대화의 물결이 닥치면서 이 비극은 더 커져버립니다. 농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처럼 보였던 사탕수수가 사실은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끄는 달콤한 함정이었거든요. 모든 게 정말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오키나와가 일본 제국에 편입되면서 농민들이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갖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돈이 되는 사탕수수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겁니다. 1차 세계대전 특수로 잠시 달콤한 꿈을 꾸나 싶었지만 그 끝은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파국이었습니다. 결국 오키나와 경제 전체가 사탕수수 딱 하나의 목을 매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런 걸 단일 경작 경제, 모노컬처라고 하죠. 이런 경제는 외부 충격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취약합니다. 이건 단순히 오키나와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경제적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희망이라는 달콤한 꿈은 악몽으로 바뀌고 소테치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 희망은 정말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불황이 왔죠. 대만 설탕산업이 치고 올라왔죠. 거기다 간토 대지진에 세계 대공황까지. 온갖 악재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설탕 가격은 그야말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번영의 꿈은 완벽한 파탄이 됐고요. 주머니가 텅 비어버린 농민들은 쌀은커녕 주식인 고구마조차 살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돌아갈 곳은 다시 그 독초가 자라는 산뿐이었죠. 굶주림은 모든 걸 파괴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무너졌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위협받았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빚 때문에 혹은 단지 먹일 입 하나라도 줄이려고 자식을 파는 일이 만연했다.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이 터지고 맙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소테추의 독을 빼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과정을 제대로 거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소테추가 오히려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독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야말로 소테추 지옥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은 오키나와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또 그들이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옥으로 변해버린 고향을 등지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일본 본토의 공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로, 브라질로 떠났죠. 이렇게 고향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전 세계적인 디아스포라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난다고 해서 고통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낯선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낮은 임금과 혹독한 노동, 그리고 류키오인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따라붙는 차별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고향의 말과 문화를 꽁꽁 숨겨야만 했죠. 결국 소테츠 지옥은 그냥 배고팠던 끔찍한 기억,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오키나와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역사적인 출발점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의 흩어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소테츠라는 이 식물 하나가 한 시대의 모순과 거대한 경제 흐름에 휩쓸려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의 역사를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물 하나가 이렇게 무거운 역사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